네, 야당 얘기 중에 이제 역시 총선 앞두고 늘 나온다는 후보 연대 관련된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 계속 대표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까지 TK 지역 방문했거든요. 경주도 갔고 또 경남의 울산 특별 직할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 안 하겠다, 단일화 안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조국 교수가 먼저 한마디 했군요. 그 얘기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맡기는 힘들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야권 연대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보 간 연대는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후보들에게 가능하면 버텨라. 국민의당의 자당이 2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 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세요. 3등, 4등 지위의 그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길증 기자. 지금 조국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안 하겠다,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2등 지역은 하겠다 그러고 3, 4등으로 밀리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뭐 맞기도 하고 꼭 네. 저것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교수가 얘기한 지역은 아마 추정컨대 정호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옮긴 정호준 의원이 출마한 중성동울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성동울 지역구에서는 정호준 의원이 기존 현역 의원이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탈당한 이후에 전략 공천된 이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역으로 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고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를 제대로 쌓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그 단일화 협상을 들어가면 100% 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꼭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후발주자로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쩌면 조금 더 선거운동하고 내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 혹시 선거 직전에 단일화하더라도 나한테 좀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런 뜻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뭐 안철수 의원 지역구 여론조사 어제 저녁에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 한번 저희가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화 없으면요. 이준석 후보랑 크게 차이가 없이 오차의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 단일화를 했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 어제 SBS 보도에 나온 대로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 본인이 단일화의 압도적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난 안 하겠다는 거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후보 간 단일화를 할 수는 있지만 연대를 안 하겠다고 당대표로서 밝힌 상황에서 본인이 연대를 한다거나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좀 명분이 없는 일이죠. 자, 그럼 종로에서 단일화 전 그리고 만일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비교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로 역시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현역 의원이 아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8%로 지금 정세균 현역 의원보다 37% 그러니까 훨씬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10% 이상 앞서고 있는데요. 만약에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정세균 의원의 지지율이요 41.5%까지 올라가서 두 사람의 차이가 한 8%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는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은평구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단일화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단일화하기 전 가상 대결을 보면 이재호 후보가 많이 앞서네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없습니다. 탈당한 이재호 후보가 34%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세 곳의 야당이 합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반전입니다. 보시면 이재호 의원이 35.2%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강병원 의원이 거의 30%, 그러니까 29%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해볼 만한 싸움이 역시 되는 거죠.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서울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 연대에 그 부정적이었던 좀 미온적이었던 김종인 대표 본인이 해라 한다면 돕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선거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포기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선거가 지금 후보 등록일이 지났고 내일 모레 4월 4일이면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단일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당에서 지원하겠다 이러면서까지 본인이 나서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요, 안철수 대표가요, 관훈 토론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야권연대 물어보니까 김종인 대표도 안 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야권 분열로 지게 되면은 김종인 대표와 뭔가 좀 책임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시사가 됐는데 김종인 대표 나는 끼우지 마라. 나는 열심히 야권연대 돕겠다고 했다. 이런 좀 의사도 보여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멍석을 좀 한 자락 딱 걸쳐놓는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건 김종인 대표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할 때면 해봐라. 만약에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시각에서 나온 비판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얘기한다. 이거 말고는 메뉴가 없는 거냐.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 야권의 뭐 한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아주 안타까운 일인 게 총선이라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단일화 국면이 시작이 되면 정책 이슈는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부터 네. 총선까지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야권은 온통 단일화 얘기만 할 거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국민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그 당시 9월에 출마 선언한 이후로 2달 동안 모든 이슈가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조건이 뭐냐 그거였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의 블랙홀과 같은 것인데, 자, 일단 국민의당 쪽에서는요, 아주 강하게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김형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고강도로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단일 후보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저는 강을 건너서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낙선의 길을 가겠습니다. 절대 돌아가는 일이 없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죽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늘 웃는 표정의 김형환 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정이 보통 단호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네. 안철수 대표의 연대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절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당 차원에서의 어떤 연대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이 이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강렬하게 얘기가 나오겠죠. 네. 자, 지금 빗 속에서 유시하는 모습의 김형환 의원인데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 예전에 출마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 비 맞으면서 스티브 잡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당시 네. 자신에 대해서 홍보하던 모습입니다. 연대하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니 난 낙선의 길을 가겠다고 오늘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이때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역구 수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 더민주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라는 입장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진짜 속생각, 다양한 셈이 있겠습니다. 또 양당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그 이후까지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2012년 11월이니까 거의 3년 반 전에 문자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윤 씨 성을 가진 당시의 현직 검사가 했던 글인데 문자로 도는 바람에 이분도 이제 검찰을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요 대목의 일부가 요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요. 어쨌든 당시에는 이게 박근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안철수 당시의 대선 예비 후보죠. 사퇴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상황도 맞죠. 그리고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을 창당할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3년 전에 쓴 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민주당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든 상황을 정확하게 또다시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유력 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네. 아직까지는 맞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딱딱 들어맞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지금 상황도 좀 연장해서 본다면 일단 단일화 못 해주겠다 하는 것. 아니, 야권표가 분열돼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를 준다는데 왜 단일화 못 하느냐라고 야당 지지층들은 묻고 있거든요. 자, 안철수 의원은 일단 연대나 단일화 말고는 메뉴가 없는 저 제1야당 난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긴 틀의 포석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오로지 나에겐 총선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듯이 네. 정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양당 구조를 깨고 3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게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는 큰 명제 아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제가 감이라기는 표현을 그렇고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저 논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야당 내에서 이번 총선 이후에 과연 총선 이후에 대선으로 가는 그 1년 반 동안의 과정 중에 과연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문재인이냐, 김종인이냐, 안철수냐,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이 됐을 때 네. 안철수 대표는 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네. 야당이 만약에 여당이 과반수를 넘어서 개헌선까지 갔을 때 그 책임을 안철수 대표는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국민당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야권 단일화 국면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네요. 아주 맹비난했죠. 예, 오늘 오전에 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심상정 정의당과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심상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대 협상을 할 때 지금 경기 수원정에 품하에 있는 박원석 의원을 빼달라고 하더라. 정의당 의원 5명 중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거대 정당이 죽여달라는 건 연대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정장선 선거본부장이 정의당을 향해서 심상정 대표와 박원석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준 후보와 박광원 의원이 출마한 지역에 대해서 2대2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상정 대표한테 우리 당에서 출마한 박준 후보를 드롭시킬 테니까 대신 너희는 우리 박광원 후보가 나와야 있는 정의당 박 후보를 드롭시켜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심상정 대표가 아주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요. 그 심상정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 고양갑 지역에 여기부터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정장선 후보 단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심상정 후보 지역에 출마한 박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당에서도 돕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 정의당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평가와는 달리 계속 어쨌건 그래왔죠. 해볼 생각이 네.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또 오늘 김종인 대표가 후보자들끼리 한다면 막지 않겠다,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폭도 좀 넓혀놓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또 속보가 한 곳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재만 후보 지지자들 지금 김무성 대표가 7시에 바로 이제 선대위 회의를 위해서 대구 도착을 하는데 대구시당 지금 진입을 저지하고 나섰다라는 속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7시에 대구 선대위에서 회의니까 KTX를 타고 내려갔다고 하니까 지금쯤 역에서 내려서 이제 당사 죄송합니다. 대구 시당 사무실로 들어갈 타이밍쯤 되는 것 같은데 이재만 후보의 지지자들 일단 당직자 총출동해서 대표 입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구 네. 지역 내에서 무소속으로 남게 된 분들과 공천이 실제로 이루어진 분들 사이의 갈등이 남게 되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내려간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조화를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봉합된 모습을 보여야 그렇게까지 김무성 대표의 난이란 표현까지 들면서까지 공천을 막았던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셨을 텐데 정작 내려갔을 때 저런 식의 어떤 충돌한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안이 내려가면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어쨌건 친박 없다.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것이 최경환 의원의 선언이었는데 그 뜻이 아직은 다 전달이 다 되지 않은 것 같군요. 일단 자,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당 대표의 당사 시당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 과연 어떻게 더 굴러갈지 좀 확인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직 당 대표들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돕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군요. 자, 그 기자, 오늘 저 어디에 간 거죠? 그렇습니다. 손학규 의원이 오랜만에 강진에 집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서울로 올라와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수도권에 올라와서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와 경기 광주의 이찬열 후보 사무실, 죄송합니다. 수원의 이찬열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원의 그 선거 운동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이찬열 후보의 모습이죠. 네, 원래 지금 손학규 후보, 그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임종성 후보의 부친상을 조문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김에 지금 잠깐 지원 유세를 들른 거다. 후보 개소식에 그냥 잠깐 참석한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전남 강진에 있는 흙집, 토담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자, 수돗물, 상수도가 좀 원활히 나오지 않는 곳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수도권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찬열 의원 잠깐 지나가면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웬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치 떠난 사람이 그런 생각 굳이 하겠어요. 다만 우리 정치가 우물에 빠진 개구리 같은 형국이라 어떻게든 국민에게 절벽이 아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야권이 이 정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지지하는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전직 당 대표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요,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처럼 나오는데 어제 저녁 때 SBS가 방송한 조사 결과죠. 네, 최근 3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요. 9.1%포인트 훌쩍 뛰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뛴 거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높게 그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어떤 공천 파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 현안에 민감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저 지지율로 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 조사대로라면 문재인 대표 이제 좀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호남을 빼곤 전국을 다 다녔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TK 지역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데 오늘 대구, 경주 이런 지역을 많이 방문했죠. 자, 그 모습도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거쳐, 포항을 거쳐, 경주를 거쳐, 울산까지 갔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 공개하면서 문 대표의 오늘 보겠습니다. 네, 자, 대구를 방문했는데 자, 어떤 말씀을 내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비박, 진박, 원도박, 종박.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박 종류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이 어려운 대구에서 30년 동안 우리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고생 끝에 빛이라도 봤는데 우리 조기석 후보 지금까지 빛도 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빛 좀 보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이제 대구 지역 방문해서 TK 지역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가서 유세하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여러 정당들도 뮤직비디오나 로고송 속속 공개하고 있는데 역시 이공계 학자들, 과학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로고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253번 나라라 나라 국민의당 정의로 뭉친 국민의 3번 용감하고 씩씩한 국민의 친구 내일의 정치
네, 1970년대 만화 영화죠. 로버트 태권브이의 주제가입니다. 자, 국민이 바꾼다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과학도들이 모인 곳이라도 그런 거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당 대표와 가장 차이점이 나는 부분 바로 이공대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 트렌드가 워낙 알파고가 크게 뜨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네. 대국으로 뜨는 바람에 그건 역시 이 트렌드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렇게 로버트 태권브이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나긴 하네요. 네, 자, 로버트 태권브이 과연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지구를 지켜줄지 일단 총선 때 당부터 지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자, 다양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지지자들, 이재만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무성 대표의 당사 진입을 막았다는 것, 영상 확인이 안 됩니다만 현재까지 그 속보로 들어온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부의 길진균 기자, 그리고 채널A 정치부의 야당 반장이죠. 박세훈 기자, 이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